2013년 5월 6일 밤이었어요. 미국 클리브랜드의 한 주택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죠. 한 여자가 한 집의 부서진 현관 문틈으로 손을 내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구조 요청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나가던 이웃 주민 찰스 램지가 어디서 여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좀 수상하잖아. 그래서 집 가까이 다가가 봅니다. 그랬더니 수척한 얼굴의 아만다 벨이라는 여성이 손을 내밀면서 구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제발 경찰에 신고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했던 말. 여긴 저만 갇혀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성들도 갇혀있어요. 이 말을 듣고 그 현장을 목격했던 찰스 램지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아만다 베리 또한, 그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아만다 베리 또한 운 좋게 전화기에 자기가 전화를 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하죠. 이 아만다 베리의 신고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됩니다. 그녀는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911이죠? 도와주세요. 잘 들으세요. 제 이름은 아만다 벨이에요. 전 납치됐고요. 전 10년 동안 실종된 상태예요. 전 여기 있어요. 전 지금 풀려나 있어요. 전 지금 구조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엔 또 다른 여성들도 있어요. 경찰이 그 신고를 받고 이 집에 들이닥칩니다. 그 집 안엔 놀랍게도 4명의 여성이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성들은 2002년에서 2003년 사이 클리브랜드에서 실종 신고된 여성들로 드러났어요. 자, 가운데 있는 여자 23살의 지나 디저지스. 이름 지나라고 부를게요. 그냥 디저지스란 이름이에요. 디저지스. 당시 23살. 그 다음에 27살의 아만다 베리. 32살의 미셸 나이트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3명의 여자는 납치됐고 감금됐어요. 2002년 첫 번째 이 여자, 저 검정색 사진에 당시에 21살이었던 미셸 나이트가 실종됐습니다. 2003년 당시에 16살이었던 아만다 베리가 실종됐어요. 2004년 당시에 14살이던 지나도 실종됐습니다. 그런데요. 4명이 실종됐다 그랬잖아요. 여긴 여자 3명인데요. 마지막 여자 1명은 아만다 베리가 여기에 납치되고 나서 납치범과 임신하여 낳은 딸아이 조슬린이라는 딸아이가 있었어요. 사진은 없습니다. 그녀는 여기 있는 3명의 여자들은요, 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납치당하고 이곳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범인은 누구였냐? 바로 이 남자였습니다. 자, 이 남자의 이름은 아리엘 카스트로예요. 아리엘 카스트로 외에도 사건 현장에서 2명의 그의 형제가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들이 감금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 형제들도 같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들이 이 납치, 감금, 폭행까지의 사건에 포함이 되었느냐, 연관이 개입이 되었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실 납치와 감금에 대한 혐의점은 찾지 못해서 풀려났다고 해요. 자, 그런데 이웃들의 목격에 의하면요, 이웃들은 간혹 그의 집 뒤뜰에서 여성들이 나체로 사슬에 묶인 채 집 뒤의 뜰을 바닥을 기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명령을 내렸던 3명의 남자가 있다고 증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해서
실제 범인은 이 사람만 지목이 됐어요. 2011년에도 집 안에서 누군가가 막 문을 세게 두드리고 막 무언가 구조를 요청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경찰은 그냥 넘어갔고요. 한 번은 비닐봉투가 창밖에 내걸려져 진 적도 있었대요. 마치 누군가 여기 살고 있다는 걸 말하는 것처럼요. 이웃들은 그때마다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단 한 번도 집 안으로 들어가 보지 않은 채 별일이 없다면서 이 집 조사를 하지 않았었죠. 더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이 3명의 사진 중에 중간에 있는 진아는 실종 당시 14살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범인 아리엘의 딸과 친구 사이였습니다. 자, 물론 그 딸과 이 집에서 모든 사람이 집에 함께 산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는 부인이 있었는데 부인이 떠났어요. 애들을 데리고 떠나버렸어요, 이 남자를. 그래서 아마 혼자 집에 자신의 동생들과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 그러다가 예전 자신의 딸의 친구였던 이 진아를 납치한 거죠. 게다가요, 이 여자의 이제 삼촌은 이 남자와 같은 밴드에서 20년 동안 연주했던 사이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동네다 보니까 서로 다 알아. 얘네 삼촌하고 얘하고 친구 사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진아를 납치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 있는 미셸은 어떻게 해서 납치가 됐느냐? 2002년 21살이었던 미셸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의 이제 양육권 문제로 자기가 약속 장소에 그냥 가고 있었던 거야. 아주 평범한 하루였어요. 그런 와중에 당시 52세였던 범인 아리엘이 그녀를 어떻게 속였냐면 약간 나한테 되게 귀여운 강아지가 있는데 너 혹시 이 강아지 데려갈래? 우리 집에서 키울 사람이 없어. 근데 너가 이 강아지 데려가면 내가 너한테 강아지를 그냥 주겠다고 하면서 이 여자를 집으로 유인한 거죠.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판단인데 제가 나중에 이 3명 여자 인터뷰를 봤는데 약간 미셸이 약간 좀 나이보다 약간 조금 저기 하지 않나. 약간 판단력이 조금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겠는데 그냥 인터뷰하는 내용만 봐도 약간 미셸은 조금 그때 이제 판단이 조금 또래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 않나. 지능이 낮다까진 아니에요. 완전히 지능이 낮진 않지만 조금 판단력이 조금 이제 그 나이 때에 못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 생각에.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녀가 어쩌면 너무 순진무구하게 이 집을 따라갔던 거죠. 그리고 반항할 새도 없이 그는 그녀를 자신의 집에다 가둬놓고 전깃줄로 몸을 묶어둡니다. 그 외에도 나중에 이제 재판에서 그 여자들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들이 증거로 제시가 돼요. 정확한 거죠. 그는 그녀들을 집에다 가둬두고 폭행을 저지른 거고요. 여기 첫 번째 사진에 있던 이 여자의 증언에 따르면 지하실에서 이 피해자들이 많이 묶여 있었다고 해요. 마치 무슨 생선 하나를 이렇게 줄에다가 묶어서 천장에다 매달아 둔 것처럼 벽 위에서 내가 매달려 있었다고. 나는 정말 돌아가고 싶다고 애걸복걸했지만 지하실로 끌려가서 사슬에 묶인 채 기둥에 매달려서 몇 주를 보냈고요. 구타와 성폭행이 반복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10년이에요. 늘 여름만 있진 않았겠죠. 정말 입김이 보일 정도로 추운 냉골 같은 집에서 변변한 옷도 없이 담요 한 장으로 겨울을 났다고 증언했어요. 자, 그렇게 두 번째 여자가 또 납치됐고 세 번째 여자가 또 납치됐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녀를 이제 성폭행했던 것 같고요. 2006년 12월 아만다 베리는 플라스틱용으로 그 아기들이 되게 꼬마 애들이 수영장으로 노는 그 애기 풀 있죠. 물 채워 놓으면 우리한테는 한
약간 종아리 중간까지밖에 물이 차지 않는 그 조그만한 아기용 풀장 있잖아요. 그 아기용 풀장에서 아이를 출산합니다. 왜 아기 풀장에서 아이를 출산을 해야 했을까요? 왜냐면 출산의 흔적을 없애야 했어요. 그래서 물 안에서 아이를 낳게 했고 빨리 그 출산 피가 나고 하잖아요.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요. 자, 그러면 이 집에서 누가 이 아만다의 출산을 도왔을까요? 같이 감금되어 있던 미셸, 아이가 있었던 미셸이 옆에서 이 출산 과정을 다 도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 범인이 미셸한테 너 이 아이가 태어나다가 죽으면 니년도 죽을 줄 알아 하면서 굉장히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아만다가 출산을 해서 아이가 딸이 나왔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환경이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셸이 너무나 이제 패닉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숨을 쉬지 않는 이 아이에게 인공호흡까지 해서 살려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 있는 이 나쁜 인간, 이 사람은, 아리엘은 이 여자들을 다 감금하고 납치했을 때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풀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출산된 아이가 한 명이었을까요? 10년이나 감금시켰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태어난 아이는 한 명이었어요. 하지만 10년 동안 제일 오랫동안 감금된 미셸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고요. 그녀는 최소 5번을 임신했어요. 그런데 5번 임신될 때마다 아리엘은 그녀가 임신한 기미만 보이면 그녀를 굶겼어요. 그리고 유산할 때까지 배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미셸은 아이를 낳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만다 베리하고는 아이를 낳았고 실제로 발견됐을 때 6살 된 여자아이가 있었죠. 그 아이만 이 둘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떤 환경이었냐? 발견됐을 당시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집은 뭐 제대로 관리되고 정말 사람이 살 만큼 뭐 남자 혼자 사는데 여자 3명 감금해두고 사는데 뭐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은 집은 전혀 아니었고요. 이게 그 집의 구조였다고 합니다. 지하실에 감금해 놓기도 하고요. 또 위에 그 애뜨기라고 해가지고 저걸 다락방이라고 하는데 다락방에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분홍색으로 돼 있는 그 약간 제가 이제 영어 글을 읽어보니까 아만다하고 아만다 딸은 조금 대우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방을 썼던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것까지는 제가 디테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인 걸까? 그는 1960년 7월 10일 날 태어났고 체포 당시 52살이었어요. 그는 푸에르토리코라는 곳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이죠. 그리고 펜실베니아에 거주를 하다가 클리브랜드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어요. 아리엘 카스트로는 1979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사실 뭐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부모님 집에 전전긍긍하고 살다가 둘만의 집을 구하게 살게 되죠. 그게 40평짜리 2층 집, 바로 이 집이었어요. 이 집에는 방이 4개, 욕실 1개, 그리고 개조된 지하실이 있었어요. 이 집은 사실 그가 결혼한 와이프와 행복하게 살려고 구했던 집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서부터 아리엘이 그의 아내를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사진이 아내와 아이들 사진입니다. 실제 아내와 아이들 사진이에요. 그래서 폭행으로 인해서 아내는 코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다운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느 날에는 2층에서 집 2층에서 아내를 밀어버려서 아내의 두개골에 손상이 가기도 합니다. 결국 1993년 그는 가정폭력으로 체포됐어요. 하지만 형을 살진 않았죠. 그리고 1903년 후 1996년 아내 그리밀다 피게로아는 4명의 자식과 함께 남편을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아리엘은 계속 자신의 와이프와 아이들을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나서 발견하기만 하면 폭력을 휘둘렀고요. 2005년 아내는 아리엘을 가정폭력과 딸을 납치해간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6년 아리엘은 몇 개월 동안 수감이 되죠. 하지만 결국 2012년 와이프였던 그리밀다는 48세의 나이로 뇌손상으로 인해 사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리엘은 도대체 직장도 없고 뭐 먹고 살고 있었냐? 그는 1991년 2월부터 22년 동안 클리브랜드 학교에서 학교 버스 운전수로 근무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해고를 당하게 되죠. 왜 해고당했나? 사실 여러분 제 미국 문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미국 문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에서는요. 노란색 학교 버스 아시죠?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는 거 있잖아. 꼭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노란색 버스 안에 많이 다들 숨어 있고 그러잖아요. 그 학교 버스는 걸어 다니는 법이에요. 미국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기 때문에 그 버스가 멈추면 그 뒤에 있는 차들은 무조건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 버스가 멈추면서 스탑 사인을 옆으로 딱 이렇게 펴줘요. 그러면 어떠한 차들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만큼 걸어 다니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애들이 많이 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불법 유턴을 하지를 않나? 아니면 걸어다니는 법이라고 여겨지는 학교 버스를 몰고 식료품점에 가서 자기 볼일을 보지를 않나? 또는요, 말도 안 되게 아이들을 버스에다 내버려 둔 채 자기 혼자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나? 또는 집에서 낮잠을 자다가 학교 버스를 깜빡하고 학교에 못 가져간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걸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 수 있죠. 해고 당할 만 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그에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근무 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집에는 3명의 여성이 감금되어 있었고 그 여성의 1명과 낳은 딸 여자아이까지 감금되어 있었던 거예요. 결국 2013년 7월 아리엘 카스트로는 강간, 납치, 폭행, 살인 미수를 포함해 총 937건의 혐의로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의 형을 받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그거가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무기징역 플러스 1000년형을 더 줘요. 왜냐면 판사는 그를 폭력적인 성적 포식자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요. 1000년형의 형이 추가된 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는 죽은 영혼도 이 감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죠. 하지만 네 영은 네 죽은 영 또한 이 감옥을 떠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사형보다 더 잔혹한 처벌임을 판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시 카스트로의 보석금으로는 하나 80억 원 정도가 책정이 됐어요. 이 금액은 피해 여성이 3명이었고 또 감금 기간 동안 태어난 여자아이까지 해서 총 4명, 약 이들의 모든 아이들에게 20억씩 정도 네가 손해배상금이 있다라고 해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2013년 7월 26일 그는 이렇게 무기징역의 1000년형을 받았고요. 한 달 반 후 2013년 9월 3일 감방에서 목을 매달고 자살합니다. 자, 납치되었던 3명의 여성입니다. 그들은 이제 성장했고
그들은 이제 미국의 토크쇼에도 나와요. 그리고 자신의 힘들었던 삶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책도 쓰고 또 더 힘든 여자들을 돕기 위해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이 중에 2명은 가족의 품으로 바로 돌아갔지만 나머지 1명 미셸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 후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여자들은 굉장히 이제 유명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너무 유명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토크쇼에도 나오고 또 여러 또 밝은 삶들을 많이 살고 있다고 접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굉장히 듣기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정말 손이 부들부들하지만 정말 다행히 경찰의 구조로 이 3명의 여성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은 기쁘게 생각이 되죠.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까지 아리엘 카스트로 감금 사건이었습니다.